자, 이슈체크 이종근 실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근입니다. 네. 뭐 괜찮으십니까? 현장을 그렇게 막 다니시고 사람들 만나고 그러시니까 몸이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뭐 건강이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아, 글쎄, 총선 때까지 이것도 어쩌시려나. 제가 숨길 수가 없네. 예. 맨날 콜록거리면서 건강 좋다 그러면 그러나 이 실장님 네네. 이런 거예요. 네. 지금 우리 후보들이 대부분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다. 우리는 108석밖에 없었어요. 네, 국회의원이 아니거든요. 네, 의정 보고서도 만들 수 없어요. 그렇죠. 국회의원으로서 각종 행사에 나가서 마이크 잡는 것도 못해요. 못하죠. 이제 선거 이제 40일 남았어요. 네, 이름이라도 알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얼굴이라도 알려야 되잖아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렇죠. 고선거 TV를 통해서 짧게라도 얼굴 내밀고 이름 알리고 나 이런 사람이에요. 나 이런 거 할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선거운동에 거의 다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서울 수도권 이외 지역은 더 심하죠. 예. 예. 그럼 어떡하라고요, 저들은? 예. 아, 그러니까 저기 많이 이런 거 드시고 37.4 물 계속 드시고요. 알았어요. 예. 37.3 먹겠습니다. 예. 예, 그나저나 오늘 기분 참 좋아요. 네네. 예, 여론조사가 그것도 CBS가 조사했는데 이렇게 좋게 나오네요. 네, 지금 KSY, 그냥 네. 한국 사회 여론조사 연구소, CBS 노컷 이 둘이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제가 갖고 온 게 네. 이유가 있어요.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금 박사님 말씀하셨던 첫 번째 이유가 네. 이 KSOI 또 CBS 노컷 뉴스가 하는 여론조사가 정말로 보수 우파의 뭐랄까요, 우호적이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네. 늘 그 진보 좌파 쪽 그런 좀 우호적인 그런 결과만 나타났어요. 물론 네. 뭐 여론조사 기관마다 뭐 호불호나 이런 편향을 따지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런데 이곳에서마저 일단 여론조사 결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는 거 하나.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까지의 여론조사에서 무당파가 20%가 넘는다. 맨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무당파가 거의 없는, 그러니까 찍을 곳이 없다가 고작해야 7.6% 나오고 투표 의향에서도 96%가 투표하겠다라고 나와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거잖아요. 왜 시기가 가까울수록 부동층에서 결심했습니다. 결정했다라는 대답이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미 결정했다. 네. 물론 원래 늦게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은 원래 있어요. 하지만 그게 10% 내외라고 했을 때 지금부터는 좀 고착화되는, 그러니까 부동층도 이미 마음을 결정한 그런 여론조사 결과다라고 할 수 있죠. 지금까지 보면 한 40일경부터의 여론조사가 사실 그 추세가 뭐 아주 결정적인 어떤 하자가 없으면 좀 이어지는 분위기였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조차 몇 가지의 어떤 그런 질문에서 상당히 물론 저 안심하라라고 이제 국민의힘에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유의미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특히 제가 아까 논평을 하면서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의 동반 상승, 동조화. 예, 동조화. 네네. 동조화 현상이 굉장히 중요하죠, 박사님. 그게 왜냐하면 지금까지 진보 좌파가 공격한 게 그거거든요. 처음에는 2주 만에 한동훈이 2주 만에 떨어질 것이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질 것이다. 안 떨어지니까 그 다음 공격 포인트가 뭐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죄송합니다. 컨벤션 효과 때문에 개인은 올라가지만 국민의힘은 디커플링, 동조화되지 않고 있다. 세 번째는 국민의힘도 올랐어. 그러니까 또다시 공격 포인트가 뭐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가 국민의힘은 올랐는데 대통령 지지율은 안 올라. 이렇게 세 가지로 지금 바뀌고 있었는데 여론조사 결과가 물론 이 KSY 전부터 그렇게 나왔어요. 셋이 동반 상승이 지난주부터. 동조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동조화는 낚시에서 쓰는 용어거든요. 이게 바다 낚시에서 낚시조자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동조는 그 조치인데 바다 낚시는 해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기를 여기서 잡으려고 그러는데 해류가 계속 흘러가니까
미끼 있잖아요. 떡밥. 네. 예, 밑밥은 이쪽에서 줘요. 네. 이렇게 주면 이게 파도를 타고 흘러가잖아요. 네. 그리고 낚시 미끼는 여기다 던져. 아. 그럼 이게 한 군데 딱 모였을 때 고기들이 모여서 물거든. 이걸 동조화라 그래요. 조류의 조자구나. 그러니까. 그렇군요. 근데 갑자기 저 여론조사 얘기하다가 그 낚시 얘기를 하시니까 유권자들이 물고기는 아닌데 좀 이 비유가 이게 동조화가 돼야 네. 프로 낚시꾼으로. 예, 프로 낚시꾼으로 대접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추어들은 저 사람이 저기 가서 그렇죠. 미끼를 던져 이거죠. 낚싯대는 일로 던져놓고 네. 미끼는 절로 주거든. 네. 그러면 아마추어들은 이해를 못하지. 네. 근데 박사님, 네. 바둑이면 바둑, 낚시면 낚시, 뭐 못하시는 어떤 그 취미 활동이 있으세요? 혹시? 공부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공부 빼곤 다 잘합니다. 예. 자, 이게 특히 이제 좋은 조사가 네. 이 정부를 지원할까 심판할까에서도 역전됐어요. 세 가지입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네. 정부 지원론과 정부 심판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정부 지금까지는 정부 심판론이 사실 당연하죠. 어떤 정권이 집권을 했을 때 집권 네. 2년 차나 3년 차에 벌어지는 총선은 국민들이 다 심판하겠다고 해요. 왜냐하면 네. 3년, 2, 3년 동안에 성적표를 내놔야 되는 거니까 성적표 네. 갖고 상을 줄 거면 상을 주고 벌을 줄 거면 벌을 주겠다라는 건데 드디어 첫 번째로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 저 정권 지원론이 46.3대 정권 심판론이 45.9 오차 범위 내에 아주 적은 차이지만 역전됐다라는 게 의미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조국입니다. 조국이 정당 만드는 게 부적절했다. 너무 당연하지만 네. 63.1%가 부적절하다. 네. 근데 여기서 중도가 음. 전체 평균보다 높아요. 부적절하다가. 중도 부적절이 65%나 네. 됩니다. 하나만 더 하면 이겁니다. 운동권 청산론. 아하, 그러니까 예.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이 구도 자체를 네. 운동권 청산론으로 잡고 있잖아요. 근데 86세다가 용퇴해야 된다가 국민 절반이 넘는다. 53.7%나 된다. 이것도 지난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 좀 팽팽했거든요. 40 몇 대 40몇 이런 식의 어떤 구도였는데 예. 이거 역시 용퇴하면 안 돼가 26.3% 용퇴해야가 53.7%. 여기서 저는 이 선거 앞두고 정부를 지원해야 된다는 조사가 앞서는 건 제가 거의 못 봤거든요.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선거에서도 예. 결과는 여당이 이겨도 맞습니다. 심판론과 지원론으로 가져가면 심판론이 이겼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기냐 지냐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인식하는 게 예. 이거 심판하는 거 맞아. 이 선거는 심판하는 거야. 예. 라는 당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네. 대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 예. 하여튼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조사인데 이것도 이제 조사 중에 하나니까 그럼요. 예, 예, 예. 다음 KSOI 예. KOSI인가 뭐야? KSOI입니다. KSOI 예, 예. 예, 조사 다음 조사에도 같은 그 추세가 나타나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 여론조사 재미있는 현상을 네네. 하나 말씀드릴게요. 설 직전에 한국갤럽이 예. 윤 대통령 30% 무너져서 29% 이렇게 나왔어요. 예, 예. 근데 그 다음 날인가 네. 4개의 여론조사 기관이 따로따로 NBS부터 시작을 해서 미디어 리서치 여론조사 공장에서 4개의 매체가 설 직전에 한 게 윤 대통령이 정체되거나 똑같거나 아니면 올라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설 다음에 더 올랐어요, 윤 대통령이. 이게 뭘 의미를 갖고 있냐면 대담이 크게 여론조사를 나쁘게 할 거다라고 다들 그렇게 종편에서 펌프질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갤럽이에요. 네. 갤럽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 총선 때 안 했, 그러니까 설이니까 안 했죠. 예. 총선이 아니고. 네, 네. 그 다음에 설 끝나자마자 6%포인트 확 끌어올려. 예. 분위기가 뜨거. 거의 그 분위기였다는 거. 물론 알겠습니다. 조작을 했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네, 그래요. 그게 갤럽이 2주 만인가 나온 조사라서. 예. 자, 이낙연이하고 이준석이가 지금 싸우는 건가요? 심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심각한 거예요? 내부 제가 좀 취재를 했는데 네네. 상황은 이겁니다. 네. 돈 때문에 싸운다 이건데 결국은 돈 때문인데. 돈 때문에. 네, 돈 때문에 싸운답니다. 결국은. 그건 하나 데리고 가서 6억 받더니 결국 그것 때문에. 그렇죠. 일단 돈 때문이다. 자, 지금 이준석 입장으로 봤을 때는 네. 자기의 존재 근거가 없어지고 있어요. 음. 일단 합당을 하자마자 이대남들이 난리가 납니다.
거의 그 커뮤니티 사이트 펜코라고 하죠. 예. 펜코에서 돌 들고 돌 팔매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이준석한테. 그러니까 이준석이 뜨거 하잖아요. 뜨거 해갖고 바로 나온 게 배복준이 아니면 뭐 유호정이니 정의당 출신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을 입당시킬 수 없다라는 입장을 견지해서 이 진화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펜코가 점점 더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준석이 아유 이낙연 아무것도 아니야. 기다려봐. 내가 이낙연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죽여버린 게 세 가지 조건을 내세웁니다. 세 가지 조건이 하나는 뭐냐면 전권 홍보 전권을 달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다 하겠다. 그리고 그 홍보가 돈이 되는 모양이더라고. 홍보가 돈이잖아요. 홍보가 돈이잖아요. 이준석이 당대표 할 때 그때 기사 찾아보시면 홍보위원장 내가 시키겠다 어쩌다 하면서 몇 억이 왔다 갔다 했다. 그거 뭐 문제가 생겼다. 왜 홍보위원장을 내 마음대로 시키는데 말이 맞느냐 하면서 알고 봤더니 그게 다 이권이었다. 이런 식의 기사들이 흘러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이는 돈 냄새를 잘 맡는 것 같아. 그렇죠. 자, 그래서 세 가지인데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하나는 홍보 정권을 달라. 돈이잖아요. 두 번째는 지도부 전원 지역구 내려가라. 세 번째는 배복주 그러니까 정의당 부대표 배복주를 공천 주지 마라. 이건데 두 번째 지도부 전원 출마는 무슨 뜻이냐면 이낙연 빨리 다른 사람 상관없어. 이낙연 빨리 광주 내려가라. 그래갖고 여기서 상황 노릇하지 말고 거기 지역구에 가갖고 열심히 자기 지역구나 열심히 해라 이 뜻이거든요. 간섭하지 마라. 그러면서 계속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적 대표는 나다. 그래요. 법적 대표가.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이 걸려들었네. 그렇죠. 이준석의 마수에. 그렇죠. 맨날 싸웠잖아요. 맨날 손학규 한번 된통 깨졌지. 뭐 안철수 그다음에 뭐 계속 그러잖아요.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낙연은 손학규가 아니다. 이낙연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어저께 김종민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리고 기자회견 통해서 다 얘기해요. 야, 6억 보조금 받은 거 누구 때문이냐? 자, 6억이 뭐냐면 이 현역 의원 5명이거든요. 누군가 양정숙부터 민주당, 양향자 민주당, 이원욱 민주당, 또 조응천 민주당 다 민주당이잖아요. 네가 현역 의원 데려온 사람 누구 있어? 없잖아요. 그럼 6억은 누구 거예요? 누구 몫이야 원래? 새로운 미래 몫이잖아요. 6억은 국민 몫이지. 국민 돈이지. 아니 저것들이 왜 국민 돈을 갖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6억 받을 거니까 받는 걸 전제로 해서 2억 5천만 원을 박성민이라는 정치 컨설턴트한테 정치 컨설턴트 비로 줘요. 누가? 이준석이요. 그래요? 6억 받을 거 전제로 해서 미리 땡겨서 줘버려요. 그러니까 박성민이가 또 종편 같은 데 나와서 이준석 잘한다 한 거예요. 그래요? 그게 좀 드러났습니다. 아니 그렇게 선거 캠프에서 이렇게 긴밀하게 일하는 자는 방송 패널 자격이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 이준석이가 대구 연설한 건 오바마의 연설과 버금가다. 뭐 이런 뭐 멘트까지 하는데 알고 봤더니 2억 5천만 원에 그것도 당에 대한 컨설턴트 비가 아니라 거의 이준석에 대한 정치 컨설턴트 비용 같아 보여요. 어찌 됐든 이러다 보니까 뭐 이 내부의 소리가 이렇게 들립니다. 야, 6억은 우리가 다 마련했는데 그것도 봐라. 양양자가 원래 채무가 있었다. 그런데 합당하면서 너네가 한국의 희망인가 거기서 너네는 채무밖에 없었어. 더군다나 이준석은 2억 5천만 원에 지금 빚이 있잖아요. 빚이 있고 양양에서도 빚이 있는데 우리는 6억을 마련해서 합당을 했다. 그럼 6억이 다 어떻게 돼? 너네 채무 갚는 걸로 우리가 다 써주는 거야. 근데도 뭐 전권을 달라고? 참 지저분하네. 이렇게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것들 정말 지저분해. 그냥 넘어가요? 네. 이재명이는 이제 몰래 모이지도 못할 것 같으네. 그러니까 밀실공천 얘기가 나오잖아요. 솔직히 이제 정치공학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죠. 원래 이런 모임은 있긴 해요. 제가 알기에는. 왜냐하면 당이 주도를 해야 되고 주도를 하면 공관위원들이 다 외부 인사들이잖아요. 정말 세밀한 디테일한
정무적 감각은 근데 그것도 좀 잘못된 거 아니야? 사실 그렇지. 아니 무슨 저 다 외부에서 채우냐고 도대체. 그러게 저도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아니 정치를 알고 현장을 알아야 뭘 공천을 하지. 그러지요. 근데 아이, 박사님도 이런 팀에 옛날에 소속이 돼 있지 않으셨나요? 아니요. 아 그러시죠. 네, 뭐 저는 그런 식으로 뭐 한 적 없어요. 그러시죠. 예. 공개적으로 하셨. 예, 그럼요. 하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 제대로. 많은 거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아니 어쨌든 팀은 있어요. 제가 네. 알게도 그래서 다 돌려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거죠. 예. 지금 이게 다 알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글쎄. 예. 동아일보 특종 2번을 합니다. 그거 사실이죠? 그러니까 5일 만난 걸 부인했잖아요. 5일 날 만났다 너네들이. 근데 이재명은 그때 없었더라. 근데 이 5일 날은 뭘 얘기했냐면은 문재인 정부 때 내각에 있던 사람이나 네. 대통령 윤석열 정부 탄생을 도운 사람들은 배제하자. 이런 걸 너네가 합의했다. 동아일보가 첫 번째 단독 기사를 냅니다. 부인했어요. 그런 일 없다. 근데 동아일보가 결정적으로 한 번 더 냅니다. 너네 13일날 모였잖아. 그리고 이번에는 너무나 구체적입니다. 누구 뭐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김병기부터 뭐 그다음에 정성호 이 사람 당직도 없고 뭐 해서 6인에서 7인까지 명단을 쫙 댑니다. 몇 시간 모였나? 6시간 동안 모였습니다. 무슨 내용을 했냐? 거기에 누가 기동민이나 이수진, 그다음에 돈봉투의 노웅래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배제시킨다. 근데 내용도 구체적이에요. 판결문을 직접 보면서 이건 안 되겠군. 이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재명이. 그리고 6시간 동안 전국에 있는 전 지역구의 예비 후보들을 전부 다 그렇게 한 지역구는 누구로 하고 빼고 이걸 다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공천 끝난 거네. 끝난 거죠. 그럼 뭐하러 공관위를 뭐하러 돌려? 그렇죠. 공관위는 발표만. 그리고 왜 겨들기, 그러니까 숟가락 들고 한 번씩 끼어들기. 이명백 공관위원장 끼어들었잖아요. 친문 안 된다. 이명백 불쌍하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게 삿사치 언론에 공개됐다는 겁니다. 글쎄 말이야. 예. 그런 건 공개되면 안 되는 건데. 절대 안 되죠. 지그들끼리 비밀리에 모이는 거야. 비밀리에 해야죠. 그럼 의원회가 언론이 이게 동아일보예요? 동아일보에. 동아일보가 그러면 어디 뭐 시계에다가 뭐 몰래 카메라. 그러게요. 그건 좀 알아봐야 되는데 저도 설마. 요즘 동아일보가 잘해요. 네. 그런데 동아일보가 그 다음에 또 냈습니다. 뭐라고 냈냐면 알고 봤더니 우리는 2번밖에 얘기를 안 했지만 매주 월요일 날 모였다. 지금까지 수차례 모였다. 부터 해서 아주 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재명의 리더십이 아예 제로다. 그러니까 당을 카리스마 있게 장악하지 못하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언론에 공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그 안에 있던 사람이 아니면 전혀 노출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자가 뻗대기에서 취재할 수 있는 불가능합니다. 아니죠. 의원회관이잖아요. 의원회관에 물론 기자는 그냥 들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밤 12시에 나왔다는데 거기서 뻗치기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기자가 혹시 뭐 도청기를 이렇게 그 영역까지도 제가 이제 은퇴한 지 오래돼서 요즘 후배 기자들은 도청기를 마음껏 사용하는지까지는 제가 담보할 수 없지만 그런 정말 몰상식한 방법이 아니면 불가능하겠죠. 그러면 결국은 그 회의 멤버 중에 누군가가 네? 얘기했다는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깥에 있는 보좌관이나 비서들도 그런 정도 내용은 알 수가 없거든. 그럼요. 회의장에 있던 사람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나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서 왜 두 번째 그게 나올 수밖에 없냐면 동아일보가 5일날 너네 모였지 했을 때 부정을 했기 때문에 다시 동아일보가 그래 부정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내놓겠다 그러고 13일 거를 완전히 다 공개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13일 거는 어떻게 했어요? 부정을 못해. 그러니까 누구야 이재명한테 쭉 마이크 빗들이 대고 미시곡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쓸데없는 소리. 그럼 확 가버리더라고. 쓸데없는 소리. 그럼 멘트를 하더라고요. 쓸데없는 소리. 그래요? 멘트 안 하더니. 예. 그 YS한테 배웠네. 그러죠. 예. 어찌됐든 그래서 YS가 쓸데없는 소리를 몇 번 했어요. 그렇죠? 정치하면서 그 몇 번 한 그거는 전부 팩트로 확인이 됐어요. 나중에. 쓸데 있는 소리였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아이고. 거기다 더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잘못 건드렸다. 이재명이 누구를 문학진을.
문학진이 만만한 사람 아니거든요. 아이 그럼요. 조선일보- 문학진이 눈에는 저 이재명이 그야말로 얼란데. 그렇죠. 아니 나이도 54년생 이재명이 63년생이고 나이 많이 아니지. 산전수전 다 겪었잖아요. 그렇지. DJ 시절부터 예. 조선일보 기자였다가 한겨레신문 기자로 뭐 네. 기자 생활을 마감을 했고 그런데 또 친명이잖아요. 이제 문학진 전 의원이지만 어찌됐든 제일 이 개파 없을 때 개파에 별로 없을 때 네. 바로 가서 그 캠프에서 중요한 역할도 하고 그러니까 또 고마우니까 또 경기 저 평택 항만공사 사장도 시켜줘요. 그러면 무슨 뜻? 왜 보통 다 경기도에서 뭘 했다 그러면 전부 다 왜 친명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친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느 정도는 안다고요. 문학진을 딱 건드리니까 문학진이 바로 비선 얘기하면서 경기도 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안규백이한테 전화 걸어서 전략공천위원장한테 그 사람 여론조사 어디서 한 거야 도대체 내가 왜 10%야? 안규백한테 따졌더니 안규백이 문학진이잖아요. 예, 초선이나 뭐 이런 문학진이는 무시할 수 없지. 둘러댔을 텐데 당황한 거예요. 당황해서 여론조사 안 했어 우리. 그리고 혹시 몰라 경기도?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진이 바로 이제 언론에 다 공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꽤 오래됐더라고요. 전전날 뭐 벌어진 일을 하루 이틀 만에 공개한 게 아니고 수십일 전에 이 벌어진 일을 지금 공개하기 시작하는데 문학진이 수십일 동안 온갖 취재를 다 하고 온갖 사람들 다 만난 거예요. 민주당 원로들 다 만나고 그다음에 다 취재하고 해서 2부 3부로 계속 특종을 합니다. 문학진이. 또 특종한 게 뭐냐면 그 여론조사 기관 이름을 지금 밝혔어요. 뭐 무슨 디자인 뭐 어쩌고 저쩌고인데 중요하지 않으니까 좀 뭐랄까 뭐 중앙선거 뭐 여론조사 기관에 등록 안 돼 있을 게 뻔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뭐 돼 있으면 모르겠는데 어쨌든 확인해 보세요. 네, 그런 기관이고 그 기관이 지금 전국적으로 찍명을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제 문학진 6군데를 지금 6군데 얘기를 조사를 해서 이제 발표를 했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민주당의 그 내부의 문제는 이제 난장판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전이라고 보면 되죠. 예. 알겠습니다. 문학진이가 물어보는데 누구요? 안규백이가 모른 체 할 수 없지. 그건 정치 구력이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럼요. 자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마무리인가요? 예. 그러나 제가 오늘 처음과 끝 처음에 이제 여론조사가 국민의힘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 40일 전이야 그리고 무당파가 없어지고 있어 좋은 어떤 소식 국민의힘에 유리한 말씀을 드렸고 또 마지막에는 민주당이 이제 거의 2020년도 2016년도에 새누리당 또는 미래통합당을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이 순간의 추세일 뿐입니다. 40일 동안에는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고요. 또 국민의힘이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공천 과정 어디에서 한 군데라도 문제가 생기면 이것이 침소봉대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지 말고 고개 쳐들지 말고 그야말로 이 절박한 심정으로 나머지 40일을 열심히 정말 뛰어야 된다라고 국민의힘에 말하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이슈체크는 이정근 실장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